중국 방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공영방송의 국민 앵커라 불리는 리밍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제가 그동안 한국 방송 기술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5G 방송, AI 편집, 글로벌 네트워크,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매일 8억 시청자가 보는 CCTV 메인 뉴스 앵커가 공개 토론에서 한국 방송 기술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KBS 월드는 190개국 송출, 한국이 방송기술 수출 5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서 중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처박혔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지투국가라 부르며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중국이었는데요. 우리 CCTV가 아시아 최대 방송사 아니냐, 한국 따위가 우리보다 앞설 리 없다던 중국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주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과연 중국 최고의 국민 앵커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한국 방송 기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밍입니다. CCTV 메인 뉴스 신문 연파의 앵커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7시 중국 8억 시청자가 제 뉴스를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 방송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언론은 선정적이고 중국 CCTV가 규모나 영향력에서 압도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 유럽연합 정상회의 취재차 벨기에 브뤼셀 출장을 가면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브뤼셀 공항에서 정말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잠깐 기다리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봤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근 중국발 가짜 언론 자격증 문제가 심각해서요. 다른 심사관을 불러서 함께 제 서류를 살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CCTV 메인 앵커입니다. 프레스카드도 있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별실로 끌려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 방송국에까지 전화해서 제가 정말 앵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평소 어디를 가든 인정받던 제가 의심받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EU 본부 브리핑룸에서 시작됐어요. 독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 아시아 뉴스는 한국 KBS 채널어 보도를 인용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방송을 인용한다고요? 프랑스 기자도 거들었어요. 한국 방송의 중계 기술이 유럽 표준이에요. 특히 KBS 시스템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특파원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K방송 기술이 아시아 최고예요. 우리도 한국 장비를 많이 사용해요. 휴식 시간에 국제기자클럽에 갔는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KBS 특파원이 가장 먼저 질문 기회를 얻더라고요. 유럽 언론인들이 한국 기자에게 아시아 정세를 문의하고 있었어요. 영국 BBC 기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방송이 아시아를 대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기술적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중국 CCTV는 어떻게 보시나요? 규모는 크지만 기술적 혁신은 한국이 앞서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CCTV가 기술적으로 뒤진다는 얘기였거든요. 네덜란드 방송 기술자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방송 장비들이 정말 뛰어나요. 특히 오지 기반 중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실시간 4K, 8K 송출이 가능하고 AI 자동 편집까지 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방송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방송 기술 수출 50억 달러. KBS 월드 190개국 송출. 오지 방송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이런 통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한국 방송이 이렇게 발전한 건가? 유럽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한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앵커로서 제대로 파악해야지. 18년간 방송 일을 하면서 쌓은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닐까요?
6월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KBS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브리셀에서 들었던 얘기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KBS 기술팀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메인 뉴스룸 한번 보시겠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LE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뉴스가 190개 언어로 번역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몇 년 전부터요. AI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뉴스를 분석해서 우리 뉴스에 반영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 CCTV에서도 이런 규모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앵커 뒤편의 가상 스튜디오 기술이었어요. 저 배경이 모두 실시간으로 바뀌나요? 네, 뉴스 내용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배경을 생성해요. 실제로 경제 뉴스가 나오니 증권과 풍경이 3D로 구현되더라고요. 날씨 뉴스에서는 실제 하늘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이 기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99% 이상이에요. 시청자들이 진짜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죠. 중계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든 30초 내에 생중계 연결이 가능해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뉴욕, 파리, 도쿄와 동시에 HD 화질로 연결됐어요. 오후에는 목동 채널어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뉴스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 경제뉴스 시스템 한번 보시겠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증시, 환율, 원자재 가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모두 실시간인가요? 채널어 PD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0.1초 단위로 업데이트돼요. 뉴스 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고요. 실제로 뉴스 진행을 지켜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앵커가 말하는 동안 옆 화면에 관련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경제 전문성이 우리 경쟁력이에요. 다른 나라 방송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시아에서는 단연 최고죠. CNN, BBC도 우리 경제 분석을 참고해요.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AI 뉴스 제작 시스템도 체험해봤어요. 이 AI가 뭘 하는 건가요? 뉴스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최적의 화면 구성을 제안해요. 그래픽, 자막, 화면 전환까지 자동으로 처리하죠. 정확도는 어떤가요? 사람이 편집하는 것과 95% 일치해요.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되고요. 정말 과학적인 제작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글로벌 송출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뉴스가 몇 개국에서 방영되나요? KBS 관계자가 말해주더라고요. KBS 월드는 190개국에서 24시간 방영돼요. 특히 경제 뉴스는 아시아 전역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채널어도 비슷했어요. 우리 경제 뉴스가 동남아 5개국 방송사에서 동시 방영돼요. 왜 한국 뉴스를 선호하나요? 정확하고 빠르거든요. 특히 아시아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분석한다고 평가받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 방송사들의 기술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브리셀에서 들었던 얘기가 모두 사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셋째 날 네이버 뉴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뉴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이버 뉴스팀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AI 뉴스 큐레이션 시스템 한번 보시겠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이버 뉴스를 열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몇 개 기사만 클릭했는데도 관심사에 맞는 뉴스들이 정확하게 추천되더라고요. 이 추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별로 99% 이상이에요. 읽는 패턴, 관심 분야, 체류 시간까지 분석해서 맞춤형 뉴스를 제공해요. 체류 시간도 분석한다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집중하고 어떤 내용을 건너뛰는지까지 AI가 학습해요. 정말 세밀한 분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언론사별 뉴스 큐레이션 시스템이었어요. 현재 몇 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나요? 500개 이상이에요. 전국 지역 언론부터 전문 매체까지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류해요. 실제 시스템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같은 사건을 다룬 수십 개 기사가 자동으로 분류되고 중복 내용은 제거되고 핵심 정보만 추출되어 표시되더라고요. 중복 기사 제거는 어떻게 하나요? AI가 기사 내용을 분석해서 90% 이상 유사한 내용은 자동으로 통합해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95% 이상이에요.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개인별 관심사 맞춤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과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는 화면이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포털이지만 개인별로 다른 신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 관심사에 맞춰 경제, 국제뉴스 위주로 화면이 구성되더라고요. 오후에는 방송과 디지털의 융합 기술을 체험해봤어요. TV 뉴스와 온라인 뉴스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이버 관계자가 설명해주더라고요. TV에서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즉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QR코드나 음성인식으로 연결돼요.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관련 기사들이 바로 나와요. 실제로 해보니 정말 편리했어요. TV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실시간 시청자 참여 기술도 체험해봤어요. 뉴스 시청 중에 댓글을 달 수 있나요? 네,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AI가 댓글을 분석해서 시청자 반응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 반응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다음 뉴스 기획에 반영해요.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되죠. 정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뉴스 검색 기술이었어요. 과거 뉴스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AI 검색으로 10년 전 뉴스도 1초 내에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빨랐어요. 복잡한 키워드로 검색해도 정확한 기사들이 즉시 나오더라고요. 검색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98% 이상이에요. 단순 키워드뿐만 아니라 문맥까지 이해해서 검색해요. 저녁에 네이버 기술진과 대화했는데 더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내년에 AI 앵커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AI 앵커요? 네,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AI가 뉴스를 진행해요. 모바일 뉴스 소비 패턴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뉴스를 얼마나 볼까요? 평균 2시간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디지털 뉴스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니. AI,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이 뉴스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넷째 날 목동 SBS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SBS의 글로벌 방송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SBS 기술국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글로벌 중계 시스템 한번 보시겠어요? 중앙통제실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벽면 전체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곳과 동시에 연결이 가능한가요? 네, 전 세계 50개 도시와 실시간 HD 연결이 가능해요. 위성, 오지, 광 케이블을 모두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 CCTV도 글로벌 네트워크는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자동 편집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뭘 하는 건가요? AI가 뉴스 내용을 분석해서 최적의 화면 구성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뉴스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영상, 그래픽, 자막을 자동으로 배치하더라고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사람이 편집한 것과 90% 이상 일치해요. 시간은 80% 단축되고요. SBS의 해외 진출 성과도 들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프로그램 포맷이 30개국에서 방영되고 있어요. 뉴스 프로그램도 수출하시나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포맷이 동남아 5개국에서 현지화되어 방영 중이에요. SBS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뉴스도 하나의 콘텐츠로 세계화한 거죠. 한국식 탐사보도 방식이 해외에서도 인기예요. 오후에는 TV조선을 방문했어요. 종편의 차별화된 기술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경제뉴스 전문 스튜디오에 특화되어 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LED 월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 증시 상황이 3D 그래픽으로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100억 원 정도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실제로 뉴스를 보니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복잡한 경제 지표들이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표현되니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종편과는 어떻게 차별화하시나요? TV조선 PD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각 채널마다 특화 분야가 달라요. 우리는 경제, 채널1은 국제뉴스, MBN은 사회뉴스의 강점이 있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기술 발전이 빨라요. 서로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경쟁하니까요. 채널어도 둘러봤는데 여기서는 국제뉴스 제작 시스템을 봤어요. 해외 현지 스튜디오를 10개 운영해요. 10개요? 네, 워싱턴, 런던, 파리, 도쿄 등에서 직접 현지 뉴스를 제작해요. 정말 대단한 글로벌 네트워크였어요. 저녁에는 종편 기술진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정말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종편 시작 후 한국 방송 기술이 확 발전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각 방송사가 차별화된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베테랑 PD가 인상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종편 경쟁 덕분에 한국 방송 기술이 10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각 방송사가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기술 투자를 했거든요.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종편 시스템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구나 싶었어요. 다섯째 날 한국의 오지 기반 방송 기술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어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있는 오지 방송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CCTV 앵커인데 한국의 오지 방송 기술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KT 오지 방송팀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오지 기반 실시간 4K 방송 시스템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카메라 하나로 찍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4K 화질로 전송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실시간인가요? 네, 지연 시간이 0.1초도 안 돼요. 기존 위성 중계보다 10배 빨라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손을 흔들면 거의 동시에 화면에 나타나더라고요. 오지 기술의 장점이 뭔가요? 속도도 빠르지만 안정성이 뛰어나요. 태풍이나 악천 후에도 끊김없이 방송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8K 방송 시스템이었어요. 내년부터 8K 뉴스 방송을 시작해요. 8K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미 테스트 방송 중이에요. 화질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실제로 8K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창문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기술을 상용화한 나라가 있나요? 한국이 세계 최초예요. 미국, 일본보다도 2년 앞서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기술이었어요. 오후에는 VR 뉴스 제작 현장을 체험했어요. VR로 뉴스를 만든다고요? 네, 시청자가 뉴스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VR 헤드셋을 써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제가 실제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기술을 실제 뉴스에 적용하나요? 네, 이미 몇 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재해 현장이나 역사적 장소 취재에 효과적이에요. AR 기술도 체험해봤어요. 앵커 옆에 3D 그래픽이 나타나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뉴스를 진행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 옆에 실시간 주가 그래프가 3차원으로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시청자 반응은 어때요? 몰입도가 300% 높아졌어요. 복잡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요. AI 자동 편집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AI가 어떤 일을 하나요? 뉴스 원고를 분석해서 최적의 카메라 앵글과 화면 전환을 자동으로 처리해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클로즈업을, 설명 부분에서는 풀샷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베테랑 PD가 편집한 것과 95% 일치해요. 학습할수록 더 정교해지고요. 저녁에는 SK텔레콤 오지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홀로그램 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홀로그램이요? 네, 앵커가 실제로 시청자 집안에 나타나는 기술이에요. 시연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기기에서 3차원 영상이 허공에 떠오르더라고요. 언제쯤 상용화되나요? 2년 내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일부 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기술은 정말 한국이 세계 최초예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와요. 드론 중계 시스템도 체험해봤어요. 드론으로 뉴스를 중계한다고요? 네, 오지 연결로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정적이더라고요. 바람이 불어도 화면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전성은 어떤가요? AI가 자동으로 장애물을 피하고 비상시에는 자동 착륙해요.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었어요. 한 오지 전문가가 인상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이 오지 방송 기술에서 세계를 5년 앞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상용화 속도가 압도적이에요. 다른 나라는 아직 실험 단계인데 우리는 이미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성공 요인이 뭘까요? 정부, 통신사, 방송사가 협력해서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방송기술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10년 후에는 어떤 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뇌파로 채널을 바꾸고 냄새와 촉감까지 전달되는 방송이 가능할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오지 방송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 있다니. 4K, 8K, VR, AR, 홀로그램까지 모든 첨단 기술이 실제 방송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정말 미래의 방송을 미리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한국 방송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여의도 KBS 국제방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CCTV 앵커인데 KBS의 글로벌 방송 현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희 글로벌 송출 현황 한번 보시겠어요? 통제실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세계 지도에 빨간 점들이 가득 찍혀 있었는데 모두 KBS가 송출되는 지역이었거든요. 현재 몇 개국에서 방송되고 있나요? 190개국이에요. 24시간 다국어로 송출하고 있어요. 190개국이요? 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12개 언어로 방송해요. 정말 놀라운 규모였어요. 중국 CCTV도 글로벌 방송을 하지만 이 정도 언어 지원은 없었거든요. 실시간 시청률 데이터도 봤는데 더 놀라웠어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나요? 동남아시아에서 압도적이에요. 특히 베트남, 태국에서는 현지 방송보다 시청률이 높아요. 정말요? 한류 덕분이기도 하지만 뉴스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저녁 뉴스 시청률이 15%예요. 15%면 정말 높은 거 아닌가요? 네, 현지 1위 뉴스보다 높아요. 특히 경제 뉴스는 30%까지 나와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도 들어봤어요. 한국이 아시아 경제 허브 역할을 하니까 정보가 정확하고 빨라요. 현지 언론보다 더 신뢰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국제 경제 소식은 한국 방송을 기준으로 삼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얘기였어요. 오후에는 아리랑 TV를 방문했어요. 저희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송이에요. 아리랑 TV 관계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현재 몇 개 언어로 방송하시나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4개 언어로 24시간 방송해요. 주요 시청층은 어떻게 되나요? 60%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실제 방송을 보니 정말 전문적이더라고요. 한국 뉴스를 외국인 시각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시청자 반응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특히 K경제, K테크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해외 현지 스튜디오 현황도 들어봤어요. 해외에 직접 스튜디오가 있나요? 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의 현지 스튜디오를 운영해요. 현지에서 직접 뉴스를 제작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현지 기자들이 한국 관점에서 국제 뉴스를 만들어요. 정말 체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였어요. 저녁에는 한국 방송 기술의 해외 수출 현황을 들어봤어요. 한국 방송 장비를 수입하는 나라가 많나요? KBS 기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동남아 10개국 방송사가 우리 시스템을 사용해요. 어떤 시스템을 주로 수출하나요? 뉴스룸 자동화 시스템, AI 편집 프로그램, 오지 중계 장비 등이요. 성과는 어떤가요? 작년에 방송기술 수출이 50억 달러를 넘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봤어요.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이 우리 뉴스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어요. 왜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을까요?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거든요. 24시간 무중단 방송이 가능해요. 베트남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 VTV가 우리 AI 편집 시스템을 사용해요. 효과는 어떤가요? 제작 시간이 50% 단축됐고 품질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태국에서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태국 방송사들이 한국 앵커 교육을 받으러 와요. 한국에서 앵커 교육을요? 네, 우리 발성법, 뉴스 진행 스타일을 배워가요. 특히 경제뉴스 진행법이 인기예요. 정말 K앵커까지 수출하고 있었어요. 한 국제방송 전문가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아시아 방송인들이 서울을 꼭 거쳐가요. 왜요? 한국이 아시아 방송 기술의 메카가 됐거든요. 최신 기술을 배우려면 한국에 와야 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글로벌 방송 네트워크가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니. 190개국 송출, 12개 언어 서비스, 해외 현지 스튜디오까지. 정말 세계적인 방송 강국이었어요. 일곱째 날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방송영상기술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송 기술이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웠어요. 전 세계 40개국에서 온 방송 관계자들로 가득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국 CCTV 앵커인데 이 전시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관계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올해가 15회째인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기술 전시회예요. 참가국이 몇 개국이나 되나요? 40개국에서 300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특히 올해는 유럽, 미국 업체들의 참여가 늘었어요. 첫 번째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어요. 저희 8K 방송 장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화질이었어요. 마치 현실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장비를 수입하는 나라가 맞나요? 삼성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에 30개국에 수출했어요. 특히 유럽 방송사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독일 방송사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방송 장비가 정말 뛰어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품질도 좋지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에요. 독일 제품 대비 30% 저렴한데 성능은 더 좋아요. LG전자 부스에서는 더 놀라운 기술을 봤어요. 투명 OLED 디스플레이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연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앵커 뒤편으로 투명한 화면이 보이면서 그래픽이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해외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 CNN에서 벌써 주문했어요.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이고요. 프랑스 방송사 기술진도 만났는데 한국 기술을 극찬하더라고요. 한국 AI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제작 효율이 200% 향상됐어요. 그렇게 효과가 좋나요? 놀라워요.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줘요. 오후에는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국제방송기술 혁신상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올해 대상은 한국의 KBS 오지 뉴스 제작 시스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 세계 방송 관계자들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KBS 기술진이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술로 전 세계 어디서든 HD 품질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수상도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받았어요. 삼성전자 8K 카메라 시스템, LG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네이버 AI 뉴스 큐레이션. 정말 한국 기술의 동무대였어요. 시상식 후 국제심사위원과 대화했는데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방송기술 혁신은 한국에서 나와요. 미국 NAB 회장이 말해주더라고요. 특히 오지와 AI 결합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뭘까요? 실용성이에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방송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요. 영국 BBC 기술 담당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BBC도 한국 기술을 많이 벤치마킹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 AI 자동 자막 생성 기술 등이요. 정말 세계 최고 방송사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국제방송인 만찬에 참석했어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방송 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일본 NHK 기술진이 솔직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도 방송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요즘은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요? 혁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가 계획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상용화해버려요. 인도 방송사 대표도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인도 전체 방송사의 70%가 한국 장비를 사용해요. 그렇게 많이요? 성능 대비 가격이 최고예요. 게다가 AS도 완벽하고요. 한국방송공학회 회장과 대화했는데 미래 비전을 들을 수 있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방송 시장의 30%를 한국 기술로 채우는 게 목표예요. 가능할까요? 충분해요. 육지 시대가 오면 한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한국 방송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국제 전시회에서 대부분의 상을 휩쓸고 전 세계 방송사들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6월 25일 CCTV 본사에서 원래 경영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리밍, 브리셀 출장 보고 좀 해줘.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브리셀 다음에 한국도 다녀왔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방송기술 시장 조사차 들렀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경영진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평소 제가 한국 방송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방송 기술을 완전히 오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오지 방송, AI 편집,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 수출까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부국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우리 CCTV가 아시아 최대 방송사인데.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KBS 월드는 190개국에 24시간 송출해요. 12개 언어로 방송하고 있고요. 한국 방송 기술 수출이 50억 달러예요. 동남아 10개국이 한국 시스템을 사용해요. 오지 기반 8K 방송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요. 경영진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기술의 실용성이었어요. 구체적으로 AI가 뉴스를 자동 편집하고 VR로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홀로그램으로 입체 방송을 해요. 우리는 아직 계획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서비스하고 있어요. 기술국장이 관심 있어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인상적이었나? 오지로 실시간 4K 중계하고 AI가 0.1초 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드론으로 무인 뉴스 중계를 해요. 8K 뉴스 방송은 화질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현실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건가? 많아요. 특히 글로벌 방송 시스템과 AI 기술 활용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 앵커들의 전문성도 대단했어요. 경제뉴스 진행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요. 사장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방송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한국 방송 시스템 도입, 기술 교류, 공동 제작이요. 한국 진출도 적극 검토해야 해요. 그들의 기술을 직접 배워야 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밍 말이 맞는 것 같아. 최근 동남아에서도 한국 방송이 인기잖아. 우리도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셨어요. 좋아. 한국 방송 기술 도입 TF를 구성하자. 리밍이 팀장을 맡아줘.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회의 후 여러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솔직한 보고였어. 앵커로서 이런 인정이 쉽지 않은데 대단해.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어요. CCTV-KBS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가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 제작진의 기술력과 우리 콘텐츠가 만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식 AI 편집 시스템 도입으로 제작 효율도 200% 향상됐어요. 뉴스 제작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품질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해 말 중국 방송대상에서 기술혁신상을 받았어요. 한중방송기술협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혁신은 편견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방송기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으로 더 큰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방송기술과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진정한 방송 선진국이었어요. 오직 AI, VR, 홀로그램까지 모든 첨단 기술이 실제 방송에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 정신과 글로벌 시장을 향한 열린 마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협력해야겠어. 한국은 제게 겸손함과 혁신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